이 국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11월 15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네.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네.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 쪽에 돌아올 것 아니냐. 네. 그런 이제 과정 하나로 특별검찰관제도 임명하자. 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러한 주장이랄까 네.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한동훈 대표도 이런 방향이라면 양쪽 다 지금 마유웨이를 선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새 대결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전략이 더욱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새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3년차, 4년차와 아주 유사합니다. 당시에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되면 당이 분열 안 해요. 30%만 넘어도 분열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분열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큰 게 저는 금요일이라고 봅니다. 금요일날 갤럽이 나오는데 윤한 만남의 빈손 회동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 당의 분열상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보수층에서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금요일날 갤럽이 그야말로 20%대가 하향 돌파돼서 10%대로 된다고 한다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차에서부터 당시 10%대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자마자 열린우리당이 난리가 납니다. 열린우리당이 백가쟁명인데 100명이 전부 다 진짜 딴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뭐 그때 당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도 그렇고 정동영 의장도 그렇고 또 이해찬파 따로 그렇고 각각의 목소리를 따로따로 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옥죄했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지지하는 어떤 그룹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뭐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당 지지율 떨어지지, 대선 후보 지지율 떨어지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하면서 자그마치 500만 표 차이로 정동영이 이명박한테 패배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은 또 아직은 먼 문제고 2년 반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친윤과 친한이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보면은 세대결에서 결판이 난다고 양측이 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뭐 급상승한다든가 호전될 가능성도 적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국회의원 공천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쪽으로 새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새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으는 거 아닙니까? 22일 저녁에 번개 만찬을 때렸는데 의원들이 22명이나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한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온 사람, 또 불가피한 약속이 있어서 못 온 사람까지 합치면은 30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20명 모았을 때도 의외의 인물들이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며칠 전부터 서로 조율을 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정감사는 각각의 그 상임위들이 전부 다 흩어져요. 각 기관별로 가서 지금 그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22명이 왔다지만 22명이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네. 함께 국회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명이나 올까라고 이제 지켜봤는데 22명이나 왔다. 또 지난번 20명 온 그때 상황보다 또 전혀 또 다른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 한 30명 정도의 친한이 있고 여기에 친윤이 약 한 30명 정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명이 관망파다. 5, 60명이 관만파라는 거죠. 네네. 그날 만찬에도 안상원 대통령실 사회수석 아닙니까? 네네. 주진우 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원모라든가 이런 사람과 함께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검사 출신이죠, 예. 주진우. 예.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난해 12월 이후에 중단된 중진 연석회의도 지금 다시 가동시킬 생각이고 네. 또 이번에 확대 당직자 첫 회의도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확대 당직자 회의 열수록 친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기 세력들이 다 당직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을 새로 압도를 하겠다.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 계속적으로 의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 나갈 거다. 뭐 접촉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마 면담의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예상했죠. 예,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까지는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적절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을. 더군다나 네. 예, 그렇게 어디 구매 식당 같은 데서 예. 탁자에 책상포 하나 없고 꽃 한 병 없이 예. 제로콜 하나 넣고 그 보면은 완전히 검사가 취조. 피의자하고 변호인 데려다 놓고 취재하는 형식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계획된 움직임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11월 15일을 하나의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고 그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서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에서도 표결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기 세를 심기 위해서 네. 아주 전력 투구를 했던 거 네.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도 우총에서 표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특별 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도 우총에서 의견이 갈리면 그럼 표결로 하십시다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자기 세를 넓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21일 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 그 좌석 배치도 이 한남동 그 김 여사가 이렇게 오더를 했다 그런 소문들이 또 정가에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책부터가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연출된 것이죠. 연출됐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왔다면 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라. 박정환 비서실장 같이 간다 그러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혼자 오면 그만큼의 예우를 한다면 윤 대통령과 둘이 나왔어야 돼요. 네. 보통 회랑 같은 데서 둘이 이렇게 네. 얘기하고 무슨 얘기 나눴느냐? 뭐 중요한 얘기 나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운도 남기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딱 도착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지목했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비서관들이 쫙 둘러싸서 한동훈 대표가 홀로 홀로 있고 나머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비서관들까지 포함된 참모들이 딱 그 윤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걸어가는 산책을 하는데 왜 함께 걸어가죠? 함께 만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그 회동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비서관들을 대동한다는 건 그만큼 좀 뭐랄까요 위압적인 느낌? 기죽이기입니다. 예. 기죽이기. 그렇죠. 검찰에 불려가면은 피의자들 기죽이려고 몇 시간씩 대기시켜 놓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좀 나 좀 불러서 빨리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네, 티타임 한다고 앉혀놓고서는 게임 몇 시간 동안 들어가지도 않고 뭐 하면. 근데 이번에도 좀 기다리게 했죠. 뭐 저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20분 기다리게 하고 서서 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전비서관이 상당히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다. 맨날 한남동에 드나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마도 빨간 그 파일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떡하니 함께 그 산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서 서 있는 장면. 그러니까 뭐 내쫓을 생각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때부터 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전비서관의 역할, 즉 그 모든 대통령의 어떤 의전은 사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자리이니까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그 의전비서관이 관리를 했고, 그러면 의전비서관이 한남동에 지금 오더를 받아서 그런 자리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이 두 분이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니냐, 루비콘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쉽게 딴 길을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또 친윤 입장에서도 결국은 친한과의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쪽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견제 공동전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내세가 조금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새 친윤들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치 슬슬 보면서 일부 친윤 의원들은 나 이제 친윤이라고 구분해서 언론에 쓰지 마세요. 네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또 자기하고 가까운 광역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원군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친윤은 구심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었잖아요. 예. 장제원, 윤한홍, 뭐 이철규 해서 이 4명이었는데 권성동까지. 근데 이 네 사람이 뭐랄까요? 카리스마 있게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기에는 구심점이 되기에는 되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세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씩 다른 이유로 구심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철규가 남아 있었지만 이철규까지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어쨌든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태. 지금 현재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30명이다 하지만 그 30명의 세가 사실은 한 목소리로 돼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이 겪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년 동안에 이 당에서 이 조금 이 정당의 옛날의 어떤 그런 그 위세를 못 찾는 것도 주류가 주류처럼 하나의 어떤 기반을 못 닦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해갖고 원래 정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이 이 정당에서 어느 정도 세를 과시하고 또 그 주류의 어떤 생각을 국정 운영으로서 반영도 하고 어떤 쟁점을 갖고 비주류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 그룹이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23일이죠. 오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합치는 문제 보고했다지만 뭐 그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일이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비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맹폭을 퍼부었는데, 최근에도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려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선무당 사람 잡는 짓 하지 마라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한테는 명태균이 한 방 날리니까 깨갱해버리더니 그냥 딱 몸을 숙여버렸는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 우파는 침몰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자극을 받았는지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도 또 친윤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렇죠. 계속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너무 좀 뭐랄까요 투명하잖아요. 왜 투명하냐? 자, 첫 번째 TK 신공항 등 현안 때문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 때문에 대구시장을 대통령이 불러서 만났다고 한다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공개거리입니까? 예. 대구 현안이 도리어 공개해야 대구시장은 맞아요. 왜? 이렇게 내가 대통령과 대구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왔다. 사진 남겨야 돼요. 왜?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비공개를 했다는 건 그 현안이 아니고 다른 현안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홍준표의 입이 아주 거칠어진 계기가 있어요. 언제? 바로 4월 18일. 왜? 윤 대통령이 그때 4시간 동안에 만찬을 했거든요. 왜 그때 그렇게 했죠? 총선 패배 이후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밝혀요. 아니 이게 떳떳하다. 그렇게 중요한 회담이면 당일날 우리 홍준표 시장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4.16 총선 이틀 후에 참패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공개도 안 하고 비공개로 4시간 동안 밥을 먹이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시장이 완전히 한동훈 대표를 맹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을 갖고 저작거리에나 들을 수 있는 거의 시쳇말을 동원해서 한동훈 대표를 맹폭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홍준표 시장을 불러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친윤 그룹이 이 중심이 없고, 물론 이제 시장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동훈의 대적을 해서 한동훈의 길을 좀 꺾고 한동훈을 비판하고 하는 메신저 역할로서는 홍준표 시장이 최고 적임자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대결을 하는데, 원내에서 세대결을 할 때 원외에서 대구에서 현무 현무 1, 현무 2 이렇게 좀 쌓아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홍준표 또 김태흠 이런 광역 단체장들의 원군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동훈 대표의 어떤 맞불 카드랄까 이걸로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세훈 시장과 정례 만남도 이렇게 할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야 대선 주자로 나설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또 고려대 선후배 관계로 아주 연대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고,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권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건 꽤 됐어요.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작년만 하더라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대단히 맞서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맞서고 결기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 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엄청나게 세를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 식사하셨어요? 보수 패널들 다 점심 저녁 한 번씩 다 또 이렇게 불러서 함께 만남을 갖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초를 쳐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정권이 승계되는 과정 있잖아요. 다른 그런 진영으로 빼앗기는 거 말고 정권이 승계되는 과정이 몇 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렇게 하면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가 한 정당에서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승계될 때 주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칭찬을 하고 밀어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다 안 됐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면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의 경우는 대통령이 오히려 힘을 실어줄수록 마이너스 효과를 마이너스 나타냅니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3%밖에 지지를 못 받고 이인재를 도리어 더 당시에 동교동이 밀었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있어서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박근혜 의원은 사실 눈에 가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전략가 있는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커버해줘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서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됐을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대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친윤 쪽에서 네. 친한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의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도 없고 윤 대통령과 함께 묶였다가 사실 자신한테 득이 있을 거냐, 실이 있을 거냐, 뭐 미래 권력이냐, 현재 권력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거도 없고 물론 지선이 있지만 지선도 아직 멀었고요. 뭐 현역 의원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 공천도 없고 뭐 정치 자금은 옛날에 뭐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윤 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네.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